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네,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하는 김태규는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서 무척 반갑다.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록 탄핵 자체 결정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기약 없이 진행될 뻔했던 재판이 어느 정도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MBC는 6명으로도 탄핵 심리는 가능한데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3명이 다 퇴임해도 심리는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요게 빠뜨렸어요. 뭘 일부러 뺐어요. 자, 뭘 뺐는지, 왜 MBC가 이런 식으로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로 보도를 했는지. MBC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고 결론이 내리면 당연히 기각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 방통위가 다시 가동될 거고, 그러면 MBC는 박문진 이사회가 다시 개편되면서 사장이, 지금의 사장이 교체되고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이 노영방송 MBC가 다시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대한 청소와 개혁의 시간을 맞게 되거든요. 이 청소와 개혁의 시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고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재판의 기각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늦추면 모든 절차가 다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죽자사자 달려들어서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늦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C 제3노조가 MBC의 이 보도에 대해서 도대체 황당한 이 보도, 이거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뿐 아니라 이번 가처분 인용은 산적한 헌법소원 사건의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모든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뤘는데 MBC는 14번째 리포터 한 개로 마치 작은 스트레이트 뉴스 다루듯이 다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MBC 노영방송의 사심을 앞세우느라 사실을 지그들 마음대로 재단해서 보도한 것이다. A 기자의 리포트는 제목에서부터 6명으로 탄핵 심리 가능하나 결정은 불가능이라며 6인 재판관 상태로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 여부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MBC 수뇌부의 입맛에 맞춘 왜곡 보도다. 반면에 KBS는 결정 선고도 가능하다고 정반대로 보도했다. 다만 헌재가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원이 찬성해야 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헌재의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한 거다. 이렇게 KBS가 정확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6인이 결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 거예요. 17일이 돼서 3명이 그만두고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지연시켜서 헌재가 6명으로 구성이 돼버려도 심리 계속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심리하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탄핵 심리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목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마치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MBC 제3노조는 6인 재판관의 탄핵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MBC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A 변호사도 심리가 가능하면 결정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KBS와 MBC 보도를 한번 비교해보기 바란다. MBC가 설명 중에 일부러 빼놓은 게 있다.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라는 조건을 왜 누락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6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6인 체제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다면 어쩔 수 없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국회목 3인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MBC 보도는 사심에 치우친 잘못된 보도다. 이준식 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최대한 늦춰져서 현 방문진의 유례없는 임기 후 장악 사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드러난 것이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과 2항이 이제 논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조는 뭐냐면 심판 정족수예요. 헌재가 어떤 심판을 내릴 때 몇 명의 표결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1번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니까 17일 날 3명이 그만두고 6명밖에 없게 되면 1번에 이 23조 1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로 그래 1번 조항을 좀 중지시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지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6명으로 심리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23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게 종국 심리입니다. 판단을 내릴 때인데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그러면 이제 6명이 관여하겠죠. 6명밖에 없으니까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의 재판관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명 중에 과반이니까 4명이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3대3이면은 가부동수니까 과반에 해당이 안 돼요. 4명이 찬성하면은 이건 위헌이다 뭐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다음 각 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부대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각 코가 뭐냐? 1. 법률의 위헌 결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앞으로 6명이지만 지금은 9명이잖아요. 정상적으로. 9명 중에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결정할 때는 그 9명 중에 6명이 위헌 결정이라고 찬성해줘야 위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명이 이제 17일 이후에는 없어요. 6명이다. 6명이 심리를 했는데 그 6명이 위헌이라고 하면 탄핵 결정되고 위헌 결정되는 거예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이에요. 이 4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6명이 필요해. 찬성 6명. 근데 다른 헌법소원은 4대2로만 되면 다 사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결정할 때, 탄핵을 인용할 때, 이 사람 탄핵할 때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예를 들면 심리하죠. 심리에서 어느 날 이제 자 탄핵 시킬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이 6명의 재판관 모두가 다 탄핵하고 찬성을 해야 탄핵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 이거 아닌데 하면은 탄핵 기각입니다. 그러면 직무복귀죠. 이 조항은 그런 뜻입니다. 가정할 필요도 없지만 예컨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어. 그러면 심리할 수 있어요? 없어? 할 수 있습니다. 6명으로. 그 다음에 결론 내리려면 6명 전원이 탄핵하고 찬성을 해야 돼.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대통령이 당할 행동하지 않았어. 나는 반대야. 하면 그 순간 기각이에요. 이번 재판의 결과 그리고 심판정적수 제23조 1항과 2항의 의미는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재판관 3명이 그만두는 것은 국회 추천 몫이잖아요.
국회가 추천한 몫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둘 경우에도 다시 국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선임을 하는데 국회가 추천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임기가 다가오는 게 누구냐? 문형배, 이미선 이 둘인데 이 두 사람의 임기는 2025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6달 후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 몫이냐?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니까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이 사람들 그만두면 누가 추천합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해서 청문 거쳐서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 칼럼의 제목이 뭡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저 종북주사파들이 정말 얕은 꼼수 써가지고 헌법재판소 마비시키면은 지그들이 방통위원장 복귀 못 시킬 거 아니야? 꼼수 썼는데 그 답답한 이 교착 국면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절묘한 신의 한 수를 둠으로써 활로를 뚫었잖아요. 뚫고 보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야, 완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종북주사파의 잔수가 엄청난 후폭풍을 갖고 오게 됐다. 잔수 좋아하다가 완전히 쪽박차게 됐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진숙의 탄핵 심판은 진행될 거고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한 명이라도 탄핵 안 돼 하면 그걸로 기각이고 바로 복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